수족냉증 있는 여성분들이 많죠.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이 생기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해 설명드리고 그 개선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각 원인을 구분하기에 앞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국식 보일러는 전원을 누르면 먼저 히터로 물을 뜨겁게 데운 후 데워진 물을 순환 펌프로 바닥에 깔린 관을 통해 돌리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원리로 작동하죠. 보일러 전원을 눌러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족냉증과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겠죠. 각 원인을 보일러의 작동 원리에 비유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유형은 보일러의 순환 펌프 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펌프의 모터가 낡았거나 출력이 떨어졌거나 어쨌든 펌프의 힘이 약해서 물을 충분히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환 펌프의 출력이 약한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가 약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에서 얻은 기운을 몸 여기저기로 순환시키는 장기를 비위, 즉 소화기로 보고 있어요. 즉 사람 몸에서 소화기는 보일러의 순환 펌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가 약한 분들은 소화기가 약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식욕도 썩 좋지 않고 먹는 약도 적고 조금 욕심을 내서 많이 먹으면 잘 체하고 가스가 차고 설사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잘 안 쪄요. 소화기가 약하면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도 어려워서 기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만성 피로감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요. 하루 중에 오전이나 점심 식사 후 피곤함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식사를 오래 굶었을 때 이 손발이 더욱 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가 약하면서 기운이 약한 분들의 수족냉증에는 인삼이나 홍삼이 좋죠. 인삼은 한의학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로서 이 식욕과 소화력을 좋게 하면서 기운이 나게 하죠. 하루에 4에서 8g 정도를 물에 30분 이상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이 식욕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면서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순환 펌프의 힘은 좋은데 이 순환시켜야 할 물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펌프 힘이 아무리 좋아도 순환시킬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난방이 될 리 없죠. 물이 부족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혈허라고 표현합니다. 혈허란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만성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만성 탈수란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의 세포 외액과 세포 안을 채워야 할 세포액 등 이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죠. 만성 탈수 상태는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피부를 이루는 상피세포에서 잘 드러납니다. 세포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건조함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건조한 피부, 푸석한 모발, 안구나 입안 점막의 건조함, 질건조증 등이 잘 나타나고 장 점막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변비를 잘 겪습니다. 만성 탈수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즉 추운 곳에서는 손발이 차다가도 이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또 금방 따뜻해져요. 자, 컵 안에 물이 조금만 차 있으면 금방 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는 원리와 같죠. 만성 탈수로 피부, 모발, 안구, 구강 등의 건조감이 심하면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수분 보충에 유리합니다. 물은 금방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수분이 90% 이상인 오이나 토마토, 샐러리 등의 채소는 이 수분이 섬유질에 갇힌 상태에서 천천히 방출되므로 이 체내 흡수율은 물보다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는 약차는 당귀차입니다. 당귀는 대표적인 보혈 약재로 이 건조함을 개선하면서도 따뜻한 성질로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건조된 당귀를 하루 8에서 12g 정도 물에 30분 이상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만성 탈수가 심한 분들은 홍삼이나 인삼 같은 펌프를 세게 하는 약재를 드시면 안 돼요.
물은 부족한데 순환 펌프 출력만 높이면 몸이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만성적인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수족냉증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이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인데요.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혈액이 뇌, 심장, 근육 등으로 몰리고 이 손발의 말단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하고 이 혈류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손발은 차갑지만 이 상체 부위에서는 오히려 열이 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슴 위 부분은 오히려 열감을 느끼거나 긴장, 불안감을 느끼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상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예민한 성격으로 기분에 따라 자주 수면장애, 소화불량, 두통, 변비 등을 겪습니다. 손발은 차지만 땀도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요. 손발바닥에 땀이 났다가 식으면서 오히려 차갑다고 느끼기도 하죠. 즉 정리하자면 이 손발은 차되 가슴 위로는 열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요. 이 보일러에 비유해보면 보일러 난방 시스템의 오류로 따뜻한 물이 집안의 반만큼의 공간만 돌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지나치게 뜨거워진 반면 다른 쪽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차가운 경우에 해당하겠죠. 한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화에 의한 수족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매일 족욕을 10분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위로 올라간 열이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약재로 치자가 있습니다. 치자는 화를 내려주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이 성질이 순한 편이라 부작용이 적습니다. 치자물을 들여서 치자밥을 만들어 드시거나 치자 2에서 4g을 우려서 만든 치자차를 드시면 이 교감신경 항진이 개선되면서 열이 내리고 이 손발로 가는 혈관 수축이 풀리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이 심한 분들은 생강, 계피, 쑥, 흑염소즙 같은 따뜻한 것을 드시면 이 손발이 데워지긴커녕 위로 열감만 더 심해지니 주의하세요. 보일러의 모터도 문제없고 물도 충분한데 보일러 히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물 자체가 데워지지 않으면 난방이 안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열을 생산해내는 기능 자체가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자, 물을 데우는 보일러 히터처럼 사람 몸에서 열을 생산해내는 장기는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열 생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은 손발도 차지만 몸 전체적으로 늘 추위를 탑니다. 갑상선은 열뿐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늘 피곤하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해하죠. 또 먹은 것도 없는데 금방 살이 찌고 잘 붓고 아래 빼가스도 잘 찹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양어증이라고 표현하고 몸에서 열이 잘 날 수 있도록 돕는 부자, 육개, 오수유 등의 한약재로 치료하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차로는 계피차가 있어요. 계피는 성질이 뜨겁고 혈액순환을 잘 도와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수족냉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4에서 8g 정도를 30분 끓여서 차로 드실 수 있고요. 영양제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요오드 보충제를 하루 10에서 12mg 복용하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 드러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세밀히 알려면 FT3, RT3 등의 수치를 다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TSH와 FT4 이 두 가지 수치 정도만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 혈액검사 항목을 추가하셔서 숨겨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저체중으로 마른 여성분들은 상당수가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저체중 여성분들은 대개 피부 바로 아래의 지방층인 이 피하 지방층이 얇죠. 피하 지방층은 체내의 열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단열 기능을 합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으면 단열 기능이 안 되고 쉽게 열이 피부로 빠져나가서 손발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보일러 배관 보시면 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해 이 스티로폼 소재로 단열 처리가 되어 있죠. 저체중으로 피하 지방층이 얇은 분들은 이 배관에 이런 단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체중인 분들의 수족냉증은 살이 찌는 것 외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 체중이 늘어야 피하 지방층도 두꺼워지고 그래야 수족냉증이 개선되죠. 환자분들 중에 원래 수족냉증이 심했는데 이 출산 후에 체질이 바뀌면서 이 수족냉증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출산 후 체중이 늘면서 수족냉증이 좋아진 게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들의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원인 5가지와 개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